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주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이 건강해야 걸음걸이가 안정적이고 자주 피곤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워질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근육을 유지하고 심지어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나이에 맞춰 근육을 관리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근육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일상 활동을 위한 자립성 유지. 근육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물건을 드는 일상적인 동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신체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펴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어려워지면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일상 활동에서 힘이 부족해지고 피로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외출이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더욱 자유롭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체력적으로 더 강해지면 스스로를 돌보고 외출하며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2. 낙상 및 골절 예방. 고령층에서 근육량 감소는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과 같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낙상은 특히 고령자에게 골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골절 회복이 어려워 장기적인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작은 걸림돌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면 뼈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강한 하체 근육과 상체 근육은 균형을 잡아주고 몸의 자세를 안정시킵니다. 낙상 방지와 골절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대사 기능과 체중 관리. 근육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대사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며 이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고령층에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체지방 증가와 대사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늘어나면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대사율이 낮아져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중 증가와 비만이 더 쉬워집니다.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아 체중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과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자기 방어 능력과 면역력 강화. 근육은 신체의 방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부상에 대한 회복력도 뛰어납니다. 고령층에서는 근육량 감소로 인해 신체의 회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질병이나 상처에서 회복하는 속도를 늦추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또한 부상 후 회복이 느려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강한 근육은 신체의 방어력을 높이고 상처 회복과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외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5.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근육량이 많을수록 신체적으로 활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층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는 것은 정신적인 활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몸이 약해지면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활동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안정과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고령층에서 근육 생성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근육 생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실천하면 근육량 유지와 강화가 가능합니다. 고령층에서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 영양 관리, 충분한 휴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는 고령층에게 적합한 근육 생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근력 운동, 저항 훈련. 고령층에서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 저항 훈련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에 일정한 부하를 주어 근육 섬유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근육이 재건되고 강화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근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근력 운동. 덤벨이나 기구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저항 밴드 운동이 좋습니다. 가벼운 저항 밴드로 팔, 다리 등 어깨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체중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버드독과 같은 체중을 이용한 운동은 기구 없이도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헬스장에서 레그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로우 머신 등 기구를 활용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중량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수영은 근육에 부드러운 저항을 주기 때문에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빈도와 강도. 주 2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각 세트당 8에서 12회 반복을 목표로 하고 적당한 중량을 사용하여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단백질 섭취. 근육 생성에 있어 단백질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하지만 이를 보충하는 방법을 통해 근육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고령층은 근육 합성을 돕기 위해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 식사에서 고단백 식품 섭취, 닭가슴살, 생선, 계란, 콩, 두부, 저지방 우유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단백질 보충제 사용.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 콩 단백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적절한 분배. 단백질은 하루 동안 일정하게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일정량씩 섭취하며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합니다. 3.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근육 성장에는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는 동안 근육이 더 강해지고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근육 생성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의 중요성. 수면 중 근육 회복, 운동 후 근육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은 바로 수면 중입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체내에서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근육이 재건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목표로 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의 중요성.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피로해지면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후 24에서 48시간 정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4.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매우 중요하지만 고령층에서 근육 생성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에서 60분 정도의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나 야외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영, 물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고 전신 운동으로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 근육 생성을 위해서는 영양소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층에서는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거나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근육 기능을 돕고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으므로 하루 10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골밀도를 유지하고 근육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유제품, 녹색 잎채소, 견과류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6.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 근육 생성을 위한 운동 외에도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근육의 가동 범위가 확장되고 부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동 효율을 증가시킵니다. 다리 스트레칭, 허벅지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등을 통해 각 부위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령층에서 근육의 중요성과 근육 생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층에서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자립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육은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낙상 예방, 체중 관리, 대사 건강, 면역력 강화, 정신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관리하는 노력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강하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